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멕시코가 새해 복 인사 대신 세금 고지서를 보내왔죠. 한국 제품 관세 50%. 이거 거의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인데요. 다들 아니 멕시코 너마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는 거냐며 우리 기업들 앞날과 나라 경제 걱정으로 커뮤니티는 벌써부터 난리가 났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뉴스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내용을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확신하게 되실 거예요. 멕시코가 노린 건 우리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라는 사실을요. 오늘은 도대체 누구를 노린 조치였을지 뉴스 너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멕시코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자국과 FTA를 맺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대상 품목은 무려 1463개로 자동차나 철강, 기계, 가전 섬유까지 말 그대로 한국 제조업의 핵심 라인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죠. 관세는 대부분 5에서 35%이며 일부 철강 제품은 최대 50%에 달할 정도로 높은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요. 그리고 대상 국가 명단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등 다른 나라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멕시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래요.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며 우리 국민 일자리 35만 개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죠. 그리고 부품 국산화율을 15%까지 끌어올리겠다라며 그 이름도 거창한 멕시코 계획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멕시코판 신토불인 애초엔 멕시코라며 즉 멕시코산 인증까지 팍팍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여기까지 들으면 멕시코가 자기네 산업 키우려고 미국처럼 관세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멕시코에 많은 투자를 하며 정말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상주하고 있고 이거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을 텐데 하지만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멕시코의 숨겨진 의중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번 멕시코 관세 전쟁의 진짜 속내를 파헤치려면 먼저 이 멕시코라는 나라의 독특한 조금은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멕시코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놀라지 마세요. 전체 수출의 약 83%가 바로 한 나라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멕시코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을 때리며 멕시코를 공격해도 불만도 토로할 수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런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협정이 바로 USMCA, 즉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최근 들어 많이 터졌죠. 이 협정, 바로 USMCA의 핵심인 미국이 그동안은 다르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는 이 협정을 놓고 나는 이 협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무래도 탈퇴를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라며 대놓고 멕시코에 압박을 가했죠. 멕시코 입장에서는 이건 단순히 트럼프의 기분이 나쁜 수준을 넘어 국가 경제의 목줄이 통째로 흔들릴 정도로의 위기 발언이 된 거죠. 만약 미국이 정말 USMCA 협정을 파기한다면 멕시코 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될 정도로 큰 피해를 받게 될 테니까요. 여기서 이번 사건의 진짜 퍼즐들이 슬슬 맞춰지기 시작하는데요. 겉으로만 보면 멕시코가 트럼프식 보호무역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도 이제 한 성과를 한다라며 외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정반대죠. 이건 공격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 정확히는 트럼프를 달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에 가까운 건데요. 지금 미국 그리고 트럼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아마 두말할 것도 없이 중국일 거예요. 특히 트럼프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질색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중국의 우회 수출 문제죠. 비유하자면 미국이 중국이라는 가게가 미어서 정문 입구에 세금 100%라는 비싼 입장료를 걸어버렸죠. 그랬더니 중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미국의 옆에 있는 멕시코를 통해서 뒷문으로 슬쩍 들어온 거예요. 멕시코를 거치면 관세가 0원이거나 아주 싸지니까요. 트럼프는 이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죠. 인터뷰에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중국이 멕시코를 뒷문 삼아서 우리 시장을 공짜로 휘젓고 있다라면서 심지어 멕시코 너희도 공범 아니야? 라며 계속 이따위로 하면은 USMCA 같은 협정 같은 건 다 필요 없어. 확 찢어버릴 거야 라며 엄포를 놓은 거죠. 멕시코 입장에서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이 식은땀이 주르륵 흐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멕시코는 행동으로 보여준 거라고 보여요. 다른 나라들이 야 너네까지 왜 그래? 라고 질타를 하든 말든 우리나라 수출의 83%를 책임지고 있는 VVIP 고객인 미국에게 형님 보세요. 우리 중국 제대로 막고 있습니다. 라며 우호적인 메시지를 온몸으로 던진 셈이죠. 결국 이번 관세 폭탄은 우리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기보다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중국을 때리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우리까지 불똥이 튄 격이라고 봐야 하죠. 자, 대충 어떤 내용인지 이제 이해는 됐을 텐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뭐가 됐든 상황이 이 정도라면 결국 타겟이 중국이더라도 우리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도 진짜 큰일 난 건 아니냐라는 말이죠. 그런데 현재 데이터와 한국 기업들의 멕시코 현지 상황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받을 충격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이미 멕시코에 현지 대규모 생산 라인을 구축해 놓았다는 거죠. 현대차나 기아,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같은 멕시코에 진출한 주력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공략을 위해 미국의 바로 옆 나라인 멕시코를 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었어요. 이들의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 더 명확히 답이 나오는데요. 한국에서 완성차나 완제품을 만들어 멕시코에 바로 파는 방식이 아닌 한국에서는 핵심 부품인 중간재를 내보내고 멕시코 공장에서 이를 조립해서 최종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죠. 이 과정에서 미국이나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인 USMCA의 무관세 혜택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멕시코 정부도 이번 조치에서 한국에 약간의 테러를 열어두었어요. 프로섹이나 이맥스 같은 중간재 관세 감면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멕시코 내수 시장에 직접 완제품을 파는 일부 품목은 큰 타격을 받겠지만 우리 수출의 핵심인 부품 공급을 통한 대미 수출 경로는 이번 관세 인상의 직접적인 사정권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뜻이죠. 결국 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붕괴보다는 국제사회의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발생한 제도적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표면적인 관세 숫자보다 훨씬 더 무섭고 까다로운 문제가 따로 있는데요. 바로 통관 해석이나 행정 리스크의 문제죠. 이게 왜 무섭냐면 서류상 규정은 이전과 똑같아 보여도 실제 멕시코 세관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어제까지는 관세 감면 대상이었던 부품이 오늘 갑자기 현장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이건 인상 대상 품목이다라며 분류되어 버리면 기업 입장에선 정말 손쓸 도리가 없죠. 규정의 모호함 때문에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잦은 비용들이 발생하면 기업의 물류 계획과 수익 구조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기 십상이죠. 숫자 그 자체보다도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위협이 되는 거죠.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포인트도 바로 이 지점일 텐데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불이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멕시코 정부에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달라고 공식적으로 하지만 강력히 요청한 상태이죠. 결국 지금부터는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치적 협상과 행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죠. 이번 멕시코발 소식은 단순히 관세가 몇 % 올랐다는 수준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죠. 이 사건의 본질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촉발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그 거대한 압박 속에서 생존을 위해 움직인 멕시코의 전략적 선택이 맞물려 발생한 결과인데요.
멕시코는 생존을 위해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를 차단하고 나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행정적 리스크와 간세라는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마주하게 된 것이죠. 단순히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만 보다 보면 이런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와 뉴스 너머의 진짜 이야기의 맥락을 놓치기 쉬운데요.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위기와 기회는 언제나 이 이면의 구조적인 흐름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을 통해 멕시코발 관세 인상 뉴스를 단순히 악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국제 질서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뉴스너머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